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있죠. 첫 양자 회동인 만큼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 증시는 불확실성이 짙고 한미 정상회담 외에는 뚜렷한 모멘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와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모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떠한 의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네, 현재 그 양국 간의 실무자 간의 이야기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한미 동맹 강화 문제, 또 백신 파트너십 구축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도 다뤄진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미국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한일 관계 복원,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미일 삼국 간의 정상 협의체도 이제 만들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쿼드 참여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지만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제와 관련된 주요 의제들도 지금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에너지에 의한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라든지 차세대 이동통신인 6G와 관련된 협력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용량 배터리와 관련된 공급망 구축도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 문제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번 방문은 3박 5일 동안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알링턴 국립모지를 방문을 했고요. 또 오늘은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대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 되는데요. 내일 오전에 백악관에 먼저 가서 카말라 해리슨 부통령을 접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실세이기 때문에 백신 파트너십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날인 날짜 22일 날에는 오후에 조지아주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드와 픽업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 MOU를 체결했고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LG도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하기 위해서 CEO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태고요. 또 삼성과 현대 자동차도 합작과 관련된 주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나 이번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규모가 무려 4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도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셈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공을 들이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한일 관계 복원입니다. 5년 전에 부통령 시절에 위안부 타결을 이끌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을 이번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런던에서 6월 달에 개최를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미일 공조가 복원이 되더라도 정상화 과정을 걷기 위해는 여전히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또 틀리고요. 또한 내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 그리고 일본은 총선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변수에 아무래도 묶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가 공을 들이는 부분은 백신과 관련된 협의인데요.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 CEO들이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지렛대 삼아서 백신 협력을 이끌어낼 생각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모더나,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노바 백신과 관련된 위탁 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안들이 이끌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벗는 이런 그 정상화가 올해 중에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백신에 대한 무언가를 요구하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도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제 국내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회사에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거는 의도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 가치 동맹에 한국을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된 그 팹리스 그리고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위탁 생산과 관련된 그 시설에 대규모 투자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의 그 인텔을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수율을 올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핵심이 메이드 인 그 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내 제조가 되는데요. 한국 그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앞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석유처럼 21세기 패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도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1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이번 그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내 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미국도 격하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대북 정책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대북 정책에는 좀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네,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경제와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동참을 좀 이끌어낼 생각으로 있는데요. 현재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종전 선언이라든지 경제 제재와 관련된 해제 문제 그리고 미국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공동 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 타결을 위해서 제재 해제를 먼저 한다든지 정상회교를 하지를 않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본격적인 그 미국과 그 북한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변수에 그 종속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을 통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네,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서 한국을 정상회의에서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한미일 관계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자세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무려 그 40조 이상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가치 동맹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통신 기업을 배제하는 크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문제, 녹색 부흥에 그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지금 숨기는 것을
좀 외부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권이라든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로키 억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겠지만 쿼드 참여와 관련해서 관여라는 형태의 그 참여를 한다든지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불편하다는 심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그 관리 내지 영향력 행사가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외교나 군사적 압박이 이전보다는 좀 세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동안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것이 사실 쿼드 문제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쿼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 내년 5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쿼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데요.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민주주의 10개국 D10과 관련된 그 회의에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통상과 기술 문제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안전한 서프라이 체인망에 들어오도록 좀 더 한국이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든지 쿼드와 관련된 관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영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국이 좀 소극적이고요. 사안별로는 중국에도 협력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쿼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에나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자꾸 쿼드 참여를 요청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비동맹 군사 노선을 주장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군사 투사를 상당히 꺼리고 있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주의 육군이 29,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투기는 89대, 또 구축함은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상 병력이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투기는 330대, 수상함은 무려 51척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헌법상 일본이 공격을 받기 전에는 무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압박을 한다든지 미중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에 미국과 긴밀하게 군사적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베이징을 견제하는 상당히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륙 국가가 해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 전략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문제는 내년 이후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외교 정책은 힘에 의해서 아시아 지배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고요. 또 중국이 국제 규칙이라든지 규범을 따르도록 앞으로도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과 함께 포위망을 계속 구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디지털 그 경제권과 관련해서 중국을 배제하는 작업들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그 꿈이나 우주 강국의 꿈과 관련해서는 좌절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의 상기 임기가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2, 3년간 상당히 좀 강하게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강대강 대결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을 잘 해봐야 할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